안녕하세요.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일들 중에는 드라마겠지 싶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나름 어릴 때부터 다사다난했기 때문에 굳이 사람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웃으면서 넘겼던 행동들이 결국 복선처럼 회수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래서 사람은 직접 겪어봐야 한다는 말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믿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가감없이 들려드리는 것 뿐이죠. 저 말고도 인생이 롤러코스터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행복을 찾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연 시작할게요.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엄청나게 늦둥이였죠. 저는 부모님 그리고 언니, 오빠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만약 제일 큰 언니가 사고를 쳤다고 치면 저를 낳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나이 차이였답니다. 엄마가 부록이셨을 때 저를 낳았거든요. 저는 언니와 오빠들이 거의 다 어른이 된 상태에서 혼자 어린애였어요. 덕분에 어디를 가도 귀여움을 받았고 오냐 오냐 해줬죠. 언니, 오빠들도 이미 서울에 상경했는데 저를 놀아주기 위해 주말이면 찾아오곤 했어요. 막둥아, 언니 왔다. 오랜만에 보는 건데 언니 안 보고 싶었어? 언니는 막둥이 생각 진짜 많이 했는데. 저번에 우리 막둥이가 냄비 뒤집어 쓰고 숟가락 들고 노래 불렀잖아. 기억나지? 언니는 그게 그렇게 생각나더라. 너도 참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보면서 뭘 그렇게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고 호들갑을 떠니. 아주 그냥 막둥이만 보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누가 보면 얘 네가 낳은 줄 알 거다. 엄마, 서울 가서 삭막하게 지내다 보면 우리 겸둥이가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다고요. 한 주를 버티는 힘이 우리 막둥이란 말이에요. 막둥이 부탁이라면 이 몸 하나가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주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워낙 사랑을 받다 보니까 온 동네가 다 아는 천방지축 말괄량이로 자랐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저를 모르는 어른이 없을 정도였어요. 어리다 보니까 겁도 없어서 바퀴벌레 보고도 혼자 손바닥으로 잡아다가 앞집 아저씨를 놀라게 해줬고요. 우리 집 때문에는 치약으로 그림을 그려서 제 작품이라며 자랑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혼자 영화라도 찍는 것처럼 우산도 안 들고 무릉덩이 위를 폴짝폴짝 뛰어다녔는데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감기 걸린다며 큰 수건으로 감싸주시기도 했습니다. 너네 집에 애가 7이라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다 봐왔는데 아유 너 같은 장난꾸러기는 또 처음이다. 그러니까 아유 아주 그냥 온 동네를 들썩이게 만들고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고 에휴 그래도 건강하게 자라기만 하면 됐지. 네 나이에 이렇게 활발하지 않으면 또 누가 활발하겠어. 동네 어른들은 저를 혼내기는커녕 재롱 떠는 강아지처럼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만인의 활력소처럼 자라났죠. 그런 관심이 싫지 않고 기쁘기만 했던 것 같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중학교 입학을 앞뒀을 때였어요. 엄마가 갑작스럽게 먼저 세상을 떠나셨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 이 슬픔을 강제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울음을 터뜨려도 마음은 해소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엄마는 제 일상을 함께 해주시던 분이잖아요.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던 존재가 사라지니까 제 자신도 투명 인간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엄마에게 혼났다고 투정해도 부러워서 눈물을 삼켜야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언니와 오빠들은 각자 학교 다니고 직장을 구하느라 서울에 있었던 상태였고 아빠는 아빠 일을 나가셔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족들 중에는 저를 키워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고모댁에 맡겨져서 자랐죠. 우리 지은이 새로운 학교 다니는 거 적응은 좀 되니? 요즘엔 공부할 것도 많지? 친구들은 잘해줘. 혹시 누구한테 속상한 일 당했으면 꼭 고모한테 말해줘야 해. 고모는 지은이 힘든 거 싫거든. 항상 지은이 편이야. 감사합니다. 학교는 다닐 만한 것 같아요.
친구들도 재밌고 선생님도 잘해주세요. 솔직히 전학은 처음이라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고모가 많이 신경 써주시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고모 덕분에 잘 적응했다고 느껴요. 아이고, 우리 지은이 많이 컸네. 이런 말도 다 하다니. 너무 씩씩하게 굴기 위해서 애쓸 필요 없는 거 알지? 너는 아직 어리광 펴도 되는 나이야. 괜히 남들보다 먼저 의젓해질 필요 없어. 고모는 진짜 좋은 분이었습니다. 저를 겉으로만 챙겨주시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도 따뜻하게 생각해 주셨어요. 그 다정한 마음을 제가 고스란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노력해 주셨죠. 하지만 저는 엄마를 먼저 보냈다 보니까 사촌들이 부러워서 눈물이 날 뿐이었어요. 고모는 반찬 투정하는 사촌 오빠한테 젓가락으로 살짝 꾹 누르며 잔소리하셨는데요. 저도 엄마한테 혼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모나 사촌들 앞에서는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실은 마음속으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아웅다웅하면서도 웃음소리가 들리는 고모 댁에 있으면 역시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았죠. 저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괜히 방에 틀어박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외출 나가 집에 혼자 있게 되면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저 버리신 거죠? 왜 버리신 거예요? 왜 저만 고모댁에 맡기셨냐고요? 저는 아빠가 그리운데 아빠는 제가 하나도 안 보고 싶으시죠? 왜 한 번도 저를 보러 오지 않는 거예요? 이제 제 생각은 하나도 안 하시는 거죠? 그런 거 절대로 아니다. 준아, 아빠가 우리 준이를 왜 버리겠어? 준이가 아직 어리니까 보살핌이 필요하잖아. 아빠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니까 우리 딸 외로울까봐 고모한테 보낸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도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은 상태였잖아요. 심지어 막내딸을 놓고 일을 나가셔야 했죠. 얼마나 가슴이 사무치고 눈에 밟히셨을까 싶어요. 하지만 그때는 저도 이제 막 초등학교 졸업해서 교복 입던 나이였기 때문에 감히 아빠의 심정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체육대회가 열렸어요. 저는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학교에 오지 않으셔도 됐죠. 그런데 아빠는 그걸 모르셨나 봐요. 그저 제가 혼자 있을까봐 마음이 걸리셨던 거예요. 아빠는 노가다 할 때 입는 옷을 그대로 입은 채로 얼굴만 겨우 닦아 찾아오셨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난 아빠였는데 처음에는 친구들이 볼까봐 창피해서 반가운 줄도 몰랐습니다. 아이, 준아, 아빠 왔다. 우리 딸 너무 오랜만이네. 못 본 사이에 키도 더 큰 거 같네. 너랑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는 누구야? 전화 와서 정신 없었을 텐데 아빠가 신경을 못 써줘서 미안하다. 아빠, 어떻게 오신 거예요? 아니, 저기 오실 줄 몰랐어요. 일하다 오신 거 아니에요? 친구들은 그냥 다 두루두루 잘 지내요. 아빠는 제가 눈에 띄게 곤란해하는 것을 알아채신 것 같았어요. 친구들이랑 인사도 안 시켜주고 운동장에 다른 학부모가 없다는 것을 느끼고 어떤 상황인지 눈치채신 거죠. 아빠는 겨우 시간 내서 저를 보러 오신 거였을 텐데 사과하시며 허겁지겁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아빠가 잘못했나 보다. 아유, 우리 딸이 아직도 초등학생인 것도 아닌데 체육대회에 학부모가 있어야 하는 줄 알았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바람에 놀래켜서 미안하다. 저 친구들이랑 이거 간식이라도 사 먹어라. 아빠는 제 손에 꼬깃꼬깃한 용돈을 쥐어주셨어요. 제가 아무리 어려서 철이 없더라도 이 돈이면 아빠의 일주일 점심값은 될 것 같더라고요. 친구들이 신나서 얼마 받았냐고 다가오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전부 뿌리치고 운동장 바깥으로 뛰어나갔어요. 아빠를 쫓아가야 했으니까요. 담임 선생님이 학교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고함치시는데도 발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빠랑 나중에 또 만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저를 생각해서 찾아와 주신 아빠의 마음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빠, 잠시만요. 가지 마세요. 진짜 많이 보고 싶었는데 이대로 헤어지기는 싫어요. 아빠 시간 되시는 거면 저랑 잠깐 있다가 가세요. 저는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아빠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도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더라고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저랑 아빠는 서로에 대한 애정을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아빠를 데리고 운동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라고 소개하고 싶었으니까요. 얘들아, 인사해. 우리 아빠야. 내가 사정이 있어서 같이 살지는 못하고 있어. 우리 아빠가 엄청 바쁘시거든. 근데도 오늘 나 보러 와주신 거다? 와, 너희 아빠 정말 다정하신가 보다. 우리 아빠는 오늘 내가 체육대회 하는 것도 모르실 텐데. 주은이 너 지금 우리한테 자랑하는 거지? 그래, 부럽다 부러워. 야, 너 사랑 많이 받아서 좋겠다. 친구들은 생각보다 색안경 끼지 않고 우리 아빠에게 인사했습니다. 아빠도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때 철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고모댁에서 지내는 동안 아빠가 걱정하시지 않도록 의젓하게 지내려고 많이 노력했거든요. 그리고 고모에게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빨래나 설거지 같은 집안일을 도왔답니다. 고모는 이러지 말라고 거절하셨지만 제가 받고 있는 게 너무 많다고 느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에 들어갔는데요. 아빠가 어디서 구해오신 건지 몰라도 정장까지 빌려 입고 축하해 주셨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막둥아. 사춘기 다 지나가도록 아빠가 옆에 못 있어줘서 너무 미안하다. 너도 남들처럼 때도 쓰고 투정도 부리고 싶었을 텐데 얼마나 혼자 삭혀왔겠니. 그래도 이렇게 잘 커줘서 너무 고맙다. 저랑 아빠는 서로 손을 꼭 붙들고 눈물바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살았어요. 함부로 시간을 보내기 싫었거든요. 덕분에 중견기업에도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그러고 나서야 저는 드디어 아빠랑 같이 살게 됐어요. 아빠는 70대 후반이셨는데요. 제가 효도할 수 있는 시점에 아직 정정하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는 직장 상사의 소개로 연애를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는 약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빠한테까지도 살뜰하게 대해주더라고요. 언니 오빠들까지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아유, 막둥이가 진짜 사람 잘 만났다. 우리한테는 평생 애기나 다름없어서 걱정 많았는데 저런 남자를 만난 거라면 마음 놓아도 되겠어. 요즘 세상에도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둘이 잘 어울려서 보고 있기만 해도 흐뭇하네. 솔직히 우리 다 사단안했는데 남매들 다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야. 아버지도 한시름 놓으셨겠어. 남자친구는 아빠를 위해 정성을 들였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안부를 묻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아빠한테 영양제도 꼼꼼하게 챙겨드렸고요. 날씨 변하면 혹시 감기 드시는 거 아니냐면서 컨디션도 자주 체크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아빠가 평생 몸 쓰는 일만 하셔서 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셨단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 남매가 알려드리겠다고 할 때마다 모르고도 잘 살아왔으니 됐다며 거절하셨는데 남자친구가 알려주니 적극적으로 배우시더라고요. 사실 자식들한테 배우는 게 민망하셨던 건가 봐요. 남자친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책도 함께 펴고 글자도 하나하나 알려드렸더니 좋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쭈뼛거리시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가서는 글씨 쓰는 재미에 푹 빠지신 거예요. 덕분에 우리 남매한테 짧은 편지도 쓰시고 버스 노선도 혼자 읽으시더라고요. 준아, 내가 손편지 하나 가방에 넣어뒀으니까 출근해서 일하다가 지치면 꼭 한번 읽어봐라. 항상 해주고 싶은 말이었지만 뭐 적어서 마음에만 담아뒀던 거다. 꼭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전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구나. 아빠가 즐거워하시니까 저도 행복해지더라고요. 사람 하나 들어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남자친구 통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한테도 지극정성이었으니 연애를 이어나갔죠. 남자친구는 정말 사소한 것 하나도 지나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도 제가 좋아하는 단팥빵이랑 따뜻한 유자차 한 병을 꼭 챙겨왔고요. 제가 살짝 컨디션 안 좋아 보이면 바로 본인의 약국에서 괜찮은 영양제를 가져왔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야근하고 녹초가 되어 귀가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 대신 집에 와서 아빠랑 저녁을 같이 했더라고요. 남자친구도 다음 날 출근해야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니 고마웠죠. 남자친구는 함께 할수록 신뢰를 주는 연인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적극적으로 찬성해 주셨어요. 세상에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지만 누구를 데려와도 이렇게 든든할 수는 없을 거다. 우리 딸이랑 사이좋게 만나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딸 가진 애비라면 누구나 자네 같은 사위를 원할 거야. 과찬해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믿고 허락해 주신 만큼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흔쾌히 찬성해 주셨는데 후회하시지 않도록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귀한 딸 키워주신 것도 감사드려요. 남자친구랑 아빠가 함께 있는 자리마다 분위기가 훈훈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비 시댁에도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죠. 예비 시아버지는 의사셨고 예비 시어머니는 교수 출신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두 분 다 우리 아빠보다는 젊으시고 정정하셨어요. 사회생활도 활발하게 하셨다는 게 느껴져서 부러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못나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아빠도 꿈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의사가 되든 교수가 되든 남들의 존경을 받는 직업을 갖고 싶으셨을지도 모르는데 한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헌신하셨으니 죄송한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예비 시부모님과 이야기 나누는 자리도 살가운 분위기였는데요. 제가 예비 신랑을 칭찬하기 위해 우리 아빠 한글도 예비 신랑이 알려줬다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예비 신랑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우리 가족이 고맙게 생각하는지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예비 시아버지도 기특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응도 나타났습니다. 바깥에서 자기 할 일 열심히 하고 살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내 아들이라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걱정했는데 놀랐구나. 무엇보다 사돈이 기뻐하면서 배우셨다니깐 나한테도 뜻깊게 느껴진다.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식들이 아무리 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려도 거절하셨었거든요. 이가 힘써줘서 아빠도 용기 내신 것 같아요. 아빠가 새로운 세상을 만나신 것처럼 정말 많이 즐거워하세요. 잠깐만,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한글을 가르쳐 드렸다고 말한 거니? 영어도 아니고 한글을 이제 쓰게 되신 거라고? 아니, 어머. 아휴, 그렇구나. 한글을 우리 아들 덕분에 배우셨다는 거네. 예비 시어머니는 엄청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노골적으로 깎아내리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은연중에 느껴지는 태도가 있는 법 아니겠어요. 솔직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우리 아빠를 무식하게 생각하시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저만 알아챈 게 아니었어요. 예비 시아버지와 예비 신랑도 바로 예비 시어머니의 반응을 지적하셨거든요. 당신 그런 반응은 뭐야? 당신은 교수까지 했다는 사람이 그렇게 시야가 좁으면 어떡해?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지 않았어? 격려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 식으로 무한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요, 어머니. 지금 제 칭찬해주고 싶어서 이 사람이 말을 꺼낸 거잖아요. 세상에 어머니가 가늠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데요. 장인어른은 글을 늦게 배우셨지만 그만큼 몸을 써서 집안의 기둥으로 사셨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바로 태도를 바꾸시더라고요. 애써 침착하게 저한테 웃어주셨거든요. 아유,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그냥 너무 감동받아서 그런 거지. 요즘 같은 시대에 각자 집안이 선 그어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장인어른과 사위가 벌써부터 사이 좋은 게 예뻐 보인다. 이것도 다 복이라고 생각해. 예비 시어머니는 본인을 향한 나의 시선을 잠재우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저는 굳이 더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대신 예비 신랑이 제 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더라고요. 저만 한글을 알려드리고 온 게 아니에요. 장인어른한테는 배울 게 정말 많더라고요. 상부상조하는 것처럼 한글을 가르쳐드리면 지혜를 얻어올 수 있어요. 그렇게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교과서에서 가르쳐주지 않고 연륜을 통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 그 너무 보기 좋다. 직접 겪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사돈이 워낙 다채로운 경험을 많이 하셔서 배울 수 있는 게 많겠네. 결혼하고 나서도 사이좋게 지내면 좋을 것 같아. 솔직히 예비 시어머니의 첫 반응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신랑과 예비 시아버지가 워낙 적극적으로 두둔해 주시고 예비 시어머니도 바로 태도를 고치시길래 마음에 담아두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앞으로 예비 신랑과 나아가야 할 날이 많은데 하나하나 불만을 품으면 여러모로 힘들 테니까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많이 미안하셨나 보더라고요. 저를 따로 백화점으로 부르셨거든요. 네가 사람 좋게 넘어가 줬지만 솔직히 마음 많이 상했을 거 알고 있다. 내가 사돈에게 넥타이랑 구두라도 선물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네가 사돈 취향을 알 테니 같이 골라보자. 그리고 마음 풀었으면 좋겠구나. 예비 시어머니는 우리 아빠를 위해 선물을 사주셨습니다. 아빠 것 고르면서 다른 것도 많이 구매하셨는데요. 저는 당연히 예비 시아버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빠랑 같은 디자인은 아니었거든요. 좀 젊은 디자인이기는 했는데 우리 아빠보다 예비 시아버지가 젊긴 하셨으니 어색할 이유도 없었죠. 저는 그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본인 배우자 것 사시면서 우리 아빠 것도 사주신 거잖아요. 가성비 같은 건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골라주셨다는 거였죠.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사랑하는 남자의 어머니기도 했고 충분히 사과의 뜻을 전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도 선물을 받고 진심으로 기뻐하셨죠. 아이고, 벌써 사돈이 이렇게 챙겨주시다니 이거 참 너무 감사하구나. 내가 이렇게 비싼 걸 하고 다녀도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 막둥이 덕분에 내가 말년에 여러모로 호강을 하게 되는구먼. 이거 귀한 자리에만 하고 다녀야겠어. 아빠가 즐거워하시니 저도 저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랑 몇 번 약속을 잡으려고 시도를 했지만 매번 당일 취소되거나 바쁘다고 거절하시더라고요. 오늘 만나는 건 어려울 것 같구나. 자꾸 이렇게 약속이 깨져서 미안해. 이 나이 되니까 일이 자꾸 생겨서 어쩔 수 없다는 걸 이해해 줬으면 좋겠구나. 나중에 여유로울 때 한번 보자. 그리고 어차피 우리 가족이 될 건데 자주 볼 거잖아.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취소하신 거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상한 건 막상 예비 신랑을 만나러 예비 시댁에 방문하면 예비 시아버지는 집에 편안히 계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비 시어머니가 무슨 이유로 그렇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는 건지 아무도 몰랐죠.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피하시는 건가 싶으면서도 결혼을 반대하시는 상황은 아니길래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양가에 따로 인사드려 허락을 받았으니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그런데 아빠가 생각보다 근심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빠는 아무래도 본인이 가방끈 짧고 몸 쓰는 일을 하셨으니 저한테 해가 될까봐 마음 쓰이셨나 봐요. 게다가 제가 늦둥이다 보니까 우리 아빠와 예비 시부모님 사이에 나이 차이도 좀 났거든요. 너무 옛날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게 신경이 쓰이셨던 거예요. 내가 살면서 위험한 일도 정말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긴장되는 건 또 처음이다. 그래도 네 언니나 오빠는 사돈이 나랑 연배가 비슷했거든. 괜히 나 때문에 네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채우게 될까봐 미안해지는구나. 아유, 아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예비 시부모님에게 허락도 잘 받고 왔다니까요. 아빠는 괜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전 아빠가 고생해서 키워주신 게 자랑스러워요. 굳이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벌써 다 말씀드렸어요. 우리 딸이 마음씨도 곱고 말도 참 예쁘게 해. 아빠가 너한테 민폐가 되지 않도록 준비 잘 해볼게. 우리 딸이 너무 근사한 사이를 데려왔는데 결혼까지 꼬리내서 잘 살 수 있도록 이 아빠가 도와줘야지. 제가 아빠를 열심히 달랬는데요. 아빠는 여전히 걱정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빠가 평생을 노력하면서 살아오셨음에도 남의 눈치를 보셔야 하는 게 좀 마음 아프더라고요. 아빠는 부끄러울 짓 한 번 없이 땀 흘리며 살아오셨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을 예비 신랑이 눈치챘나 봐요. 아빠를 위해 맞춤 정장까지 해줬거든요. 세상에 이런 사람을 제가 감히 또 만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말하자면 밤새 설명해도 모자랄 거예요. 아빠도 정장 입고 거울 보시더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당당하게 어깨를 쭉 펴신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저랑 예비 신랑이 옆에서 엄청 띄워드렸습니다. 우리 아빠 오늘 무슨 시상식이라도 나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엄청 쳐다볼 것 같은데요. 무슨 배우가 와서 촬영이라도 하는 줄 알겠어. 아빠 스스로 거울 보셔도 놀랍지 않으세요? 와, 진짜 멋있어요. 그러게 장인어른 워낙 뼈대가 좋으셔서 그러신지 정장 입으면 대단히 잘 어울리실 것 같기는 했는데 선물해드리길 잘했네요. 제가 최근에 구매한 것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이에요. 장인어른 어디 가서 캐스팅 명함 받으실 것 같은데요. 너희 내가 이러다 진짜 배우 하겠다고 설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띄워주냐. 아이고 그래도 기분은 정말 좋구나.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옷을 갖게 될 줄은 몰랐어. 정장이라고는 후줄근한 걸로 겨우 빌려 입어왔는데 고맙다. 아 진짜 고마워. 그렇게 우리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상견례 자리에 나갔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분위기를 잘 이끌어 주셔서 자리는 훈훈하게 이어졌어요. 예비 시아버지는 우리 아빠를 진심으로 대해 주시더라고요. 고향 이야기부터 우리 칠남매까지 궁금해 하셨거든요. 아빠도 처음에는 긴장하셨다가 예비 시아버지의 부드러운 리드에 점차 마음을 여셨어요. 저에게도 들려주지 않으셨던 옛날 이야기들을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예비 시아버지도 유쾌하게 반응해 주셔서 모두 웃음꽃을 피워낼 수 있었죠. 제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혼자 스며들지 않는 분이 계셨어요. 바로 예비 시어머니가 휴대폰만 붙들고 어수선하셨거든요. 당신 뭐 바쁜 일이라도 있는 거야? 도대체 무슨 연락이 왔길래 그래? 아 이러다 거북이가 와서 친구하자고 하겠네. 거의 뭐 휴대폰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처럼 구네. 귀한 자리에 왔으니까 방해하지 말라고 말 좀 하지 그래. 예비 시아버지는 한 번씩 예비 시어머니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눈치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일부러 예비 시어머니가 선물해 주신 넥타이를 하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쳐다보지도 않으시더군요. 예비 시아버지는 그때 예비 시어머니가 구매하셨던 넥타이를 안 하고 오셨길래 혹시 두 분이 다투시기라도 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더라고요. 그리고 쏘아붙이듯이 말을 꺼내셨어요. 우리 아들이 정장도 맞춰줬다면서요? 그거면 사돈도 만족하시겠습니까? 설마 더 바라시는 게 있으시지는 않겠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건가 싶어서 다들 순간 벙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주변의 반응에도 관심 없다는 듯이 말을 이어갔어요. 꼭 이렇게 차이나는 집안끼리 결혼하면 못 사는 쪽에서 빨대 꽂으려고 한다더라고요. 결혼은 우리 자식들 둘이서 가정을 꾸리는 거니까 결혼 전에 받은 걸로 만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넥타이랑 구두 선물해 드렸던 거 있죠? 그걸로 퉁치는 걸로 하시죠. 괜히 며느리 상대로 아빠 노릇함답시고 가정에 참견하려 들지 마시고요. 저는 솔직히 기가 막히더라고요. 물론 예비 시댁이 우리 집보다 평판 있는 직업을 갖고 계신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빠랑 딸이라는 천륜을 끊어놓을 이유가 되지는 않잖아요. 도대체 결혼시킬 마음이 있기는 해서 참석한 건지 의문스럽더라고요. 저는 아빠의 면전에 대고 예비 시어머니가 무례를 저질렀기 때문에 참아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실망스럽다고 솔직하게 경고했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직업 타이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빠도 저희 칠남매 뒷바라지 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저는 아빠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다고요. 교수까지 되셨으면서 이렇게 얄팍하게 말씀하실 줄은 몰랐네요. 어머님이 그런 편견을 계속 갖고 계신다면 저 결혼 자체를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네가 결혼 안 한다고 하면 그게 내 손해일 것 같니? 아니면 네 손해일 것 같니? 네 아버지는 글도 모르더니 너는 세상 물정도 모르나 보다. 계산도 할 줄 모르고 뭐가 중요한 건지도 파악을 못하네. 당연히 우리 집에 붙어야 인생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답이 안 나오니? 그러면서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비웃었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결혼부터 반대했어야 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예비 신랑과 예비 시아버지도 격양된 반응을 보이셨어요. 예비 시어머니에게 거칠게 나무라신 거죠. 어머니한테 이렇게까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줄은 차마 몰랐네요. 제가 어머니를 한참 오해하며 살아왔나 봐요. 장인어른이 시간을 헛되게 쓰면서 살아오신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신이야말로 진짜 뭐가 중요한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니야? 여기서 당신이 가장 무식해 보여. 어떻게 사돈 어려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막말을 내뱉는 거야, 무식하게? 최소한의 교양도 없다는 거냐고. 아니 다들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내가 뭐 틀린 말이라도 했어? 나는 사실만 입증해서 말을 했을 뿐이야. 내가 왜 이렇게까지 지적을 받아야 하는 건데? 예비 시어머니는 그저 억울해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분위기가 완전히 살얼음판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갑자기 종업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저를 지목하면서 차 좀 빼달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예비 시어머니 앞에 우리 아빠를 두고 나가기는 싫었어요. 하지만 예비 신랑과 예비 시아버지가 명확하게 우리 아빠를 두둔해주고 있어서 다녀오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종업원을 따라 주차장으로 이동했는데요. 막상 제 차 근처로 가보니까 주변에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저를 왜 끌고 내려왔나 싶어서 황당했습니다. 저는 의아해하면서 종업원을 돌아봤어요. 그런데 종업원이 식은 땀까지 흘려가면서 입술을 씹고 있더라고요. 아니, 무슨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제 차는 주차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부르신 건가요? 혹시 저를 알고 계세요? 좀 당황스럽네요. 죄송합니다. 사실 주차 문제 때문에 부른 게 아니었어요. 전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따로 자리를 옮기고 싶었습니다. 종업원은 조심스럽게 제 손 위에 녹음기를 올려줬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도 안 가고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종업원이 천천히 무슨 상황인지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이 호텔에 자주 오셨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종업원들한테 갑질을 그렇게 하셨나 봐요. 커피가 식었다면서 고성방가를 저지른 적도 있고요. 청소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클레임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종업원이 립스틱 색깔이 너무 짙어 보인다거나 향수가 너무 강한 것 같다거나 개인적인 부분들까지 지적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서비스 마인드가 이래도 돼요? 저 자주 오는 VIP 손님인데 너무 실망스럽네요. 교육 제대로 시키고 있는 건 맞아요? 이래서야 손님들이 마음 편하게 묵고 가겠냐고. 여기가 어느 급 호텔인데 이따위로 직원을 굴려. 호텔에는 손님이 정말 많이 오고 갔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워낙 갑질을 해서 눈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종업원 역시 이 나이의 손님이 혼자 자주 오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유심히 지켜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혼잣말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은 상식적이지 않은 갑질도 그렇고 예비 시어머니가 어디 크게 아픈 사람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하는 혼잣말 내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거듭하다가 예비 시어머니 가족들은 그냥 덮어버릴 수도 있으니 저한테 녹음기를 전해준 거였어요. 딱 봐도 예비 시어머니가 시짜질할 것 같은 인상이었나 봐요. 저는 얼떨떨하면서도 긴장되는 마음으로 녹음기를 틀어봤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는데요. 진짜로 중얼중얼거리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아휴, 오늘 너무 보고 싶은데 어떻게 참아야 해. 내가 이 나이 먹고 가슴 뛰는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목소리가 이렇게 좋은데 얼굴은 얼마나 더 멋있을까요? 한 번만 직접 만나보면 제가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아주. 아무리 들어도 예비 시아버지를 대하는 말투와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엄청 달콤하게 사랑에 빠진 것처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간드러지는 목소리였어요. 저라도 종업원처럼 심상치 않게 생각했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예비 시어머니가 헛것을 보고 계시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또래 분들보다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무선 이어폰을 사용하셨다면 혼잣말처럼 보일 수는 있겠더라고요. 도대체 누구랑 이렇게 행복해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종업원에게 전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다시 상견례 자리로 돌아갔죠. 아빠는 괜히 분위기가 나빠진 것 같다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비 신랑과 예비 시아버지만이 여전히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식 앞길에 죄를 뿌리신 거나 다름없어요. 제가 한평생 같이 살기 위해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는데 왜 사돈을 무시하세요? 예? 저는 어머니가 어떻게 나오셔도 결혼할 거예요. 마음 바뀌지 않을 거고 어머니 안 보고 살 선택지도 각오할 겁니다. 나는 틀린 말을 한 적이 없다니까. 얘 내가 사과할 이유가 있냐? 지금은 네가 사랑에 눈이 멀어서 함부로 결정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내 말이 전부 맞는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내가 널 위해서 이러는 거라고. 예비 시어머니는 뜻을 굽히지 않고 기세 등등하더라고요. 거만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녹음기를 꺼내서 들었어요. 어머님, 도대체 누구를 만나시길래 실제로 얼굴을 보지도 않고 연락만 해서 사람들이 혼잣말하고 다니는 미친 할머니로 생각하게 만드신 거예요? 아우, 저는 정말 궁금하네요. 정체는 몰라도 어머님이 아주 각별하게 여기시는 것 같은데요. 예비 시어머니는 바로 표정이 굳어졌고 저를 노려보시면서 떨리는 손은 감추시더라고요. 이거는 내 프라이버시야. 네가 알려고 할 필요 없다고. 너 정말 그렇게 교양이 부족하니? 아무리 가족이어도 사생활이 있는 법이라고. 내가 너한테 그런 걸 왜 알려줘야 해? 괜히 관심 갖지 마.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기죽여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셨나 본데요. 예비 신랑과 예비 시아버지가 가만히 넘어가실 리 있나요? 특히나 예비 신랑은 바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면서 예비 시어머니 휴대폰을 낚아챘거든요. 예비 시어머니는 쏘스라치게 놀라면서 내놓으라고 난리쳤어요. 예비 신랑의 팔뚝을 핥히고 깨물었는데요. 예비 신랑의 키가 훨씬 컸기 때문에 휴대폰을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너까지 교양 없이 왜 그러니? 빨리 내놓으란 말이야. 어디서 부모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휴대폰을 빼앗을까? 당장 내놔. 너 진짜 다시는 안 보겠다고 하는 수가 있어. 휴대폰 끄라고. 너 아들이라고 해서 다 되는 줄 알아? 그렇게 예비 신랑이 확인한 휴대폰 속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그동안 채팅 어플을 사용하고 계셨더라고요. 얼굴도 모르는 젊은 남자한테 돈까지 보내가면서 서로 채팅하고 통화해왔던 거죠. 예비 시어머니는 거의 연애를 하시는 거나 다름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의문스럽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마저도 추억이라고 생각하셨는지 통화 녹음까지 해놓으셨더군요. 살살 녹아내리는 목소리를 듣고 다들 기겁했습니다. 역시 사랑에는 나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아유, 지금 거의 사춘기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니까요. 뭐 갖고 싶은 게 있다면 다 말해주세요. 제가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물질적인 거밖에 없어서 미안해요. 예비 시어머니도 쪽팔리다고 생각을 했는지 당장 끄라며 울부짖으면서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그동안에 우리 아빠 가방끈 짧은 걸로 무시하고 교양 없는 사돈 취급하더니 막상 본인이 더 우습게 살고 있더라고요.
예비 신랑과 예비 시아버지도 물론 너무 창피하다며 혀를 내두르셨습니다. 아 진짜 가지가지 하고 살았네. 당신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짓거리를 해온 거야? 그냥 불륜도 아니고 무슨 한참 어린 놈이랑 만나지도 못하면서 비유 맞추고 지내냐고? 아 내가 다 부끄럽다. 어머니 진짜 저한테 결혼 선물 한번 거하게 해주셨네요. 뒤에서 이러고 지내셨으면서 왜 장인어른을 곤란하게 하신 거예요? 예? 어머니가 남을 우습게 볼 처지가 아니잖아요. 이거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다고요. 괜히 변명할 생각은 하지 마. 이미 내 마음은 굳혔어.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오늘 너무 실망스러운 태도를 많이 봤네. 게다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짓까지 저질렀다니. 아휴, 다시는 당신이랑 같이 못 살겠어. 예비 시어머니는 이혼만은 안 된다면서 예비 시아버지를 붙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아버지는 칼같이 거절하시더라고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주고 있다는 사실이 수상쩍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사기 당하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예비 시어머니 본인은 사랑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젊은 놈이 돈만 취득하면서 만나주지도 않는 게 이상하잖아요. 혹시 예비 시어머니 또래의 다른 분들까지 수렁에 빠지실까봐 신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그 젊은 놈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면서 좌절했습니다.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단 말이야. 외롭고 건태로웠던 나한테 생기를 불어넣어준 사람인데 왜 신고를 하고 그래? 그 사람 욕하지 마. 나한테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함부로 낮잡아 보지 말라고. 예비 시어머니는 이혼만은 안 된다고 하면서도 막상 정체 모를 젊은 놈을 편들어주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상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지고 말았는데요. 그동안 콧대 높게 본인이 이 세상에서 제일 현명한 척하시던 예비 시어머니는 로맨스 스캠에 넘어간 거였어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금액을 보내고 있었더라고요. 심지어 상대방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작정하고 예비 시어머니를 이용한 거죠. 예비 시어머니는 본인이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이 거짓된 정보라는 걸 깨닫고 절망하시더라고요. 정말 다 가짜였다고? 나를 일부러 속인 거란 말이야 그럼? 분명히 나한테 위로도 해주고 애정 표현도 아낌없이 해줬다고.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대화를 했는데 어떻게 하나같이 다 가짜일 수가 있냔 말이야. 예비 시어머니는 이미 적지 않은 돈을 낭비했기 때문에 막상 수중에 돈이 별로 남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이혼하면 정말 끝인 상황이었죠. 예비 시아버지한테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선 이혼만은 걷어달라고 호소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예비 시아버지는 말 그대로 콧방귀도 뀌지 않으셨죠. 제발 우리가 함께 해온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헤어지겠다고 하지는 맙시다. 당신 정말 이대로 나 없이 잘 살아갈 수 있겠어? 진짜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잖아. 나는 그놈 얼굴도 모르고 그냥 이용만 당했어. 조금의 말 상대가 필요했을 뿐이야. 당신이 진짜 어디 고립되어 있던 거면 몰라도 말 상대가 왜 필요하다는 거야? 왜? 나도 있고 아들내미도 있고 당신 예전에 같이 학교에 있었던 동료들도 있잖아. 심지어 돈도 어마어마하게 보냈던데 내가 어떻게 같이 살아 그걸 보고. 당신 또 사고 칠까 봐 걱정스러워서 같이 못 산다고. 예비 시아버지는 위자료까지 청구하셨어요. 더 이상 정도 남아있지 않으니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모두 밟아 나가셨죠. 예비 신랑 역시 본인 어머니한테 너무나 실망을 했기 때문에 결혼식에 어머니 자리는 비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라도 실망이 클 것 같아서 예비 신랑의 의견을 따라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 괜히 어머니 때문에 큰 소란을 같이 겪게 돼서 미안해. 솔직히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니까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 당신 덕분에 침착하게 생각하고 있어. 살아가면서 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왜 벌써부터 미안해. 부부가 좋은 감정만 나누는 줄 알아?
앞으로도 당신한테 속상한 일이 생기면 괜히 감추지 말고 무엇이든 알려줘. 우리는 모든 걸 함께하기 위해 결혼하는 거잖아. 저는 예비 신랑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서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비 신랑도 저를 항상 세심하게 들여다봐 줬으니까요. 그렇게 예비 신랑과 예비 시아버지가 워낙 칼 같은 상황이다 보니 예비 시어머니는 뭐 저랑 우리 아빠한테까지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그렇게 잘나게 살아왔다는 이유로 하대하고 무시하던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는 꼴을 보니 참으로 우습더라고요. 내가 비록 말실수를 했지만 넥타이랑 구두 선물하면서 성의를 보였던 건 사실이지 않니? 내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거고 한 번만 아들이랑 남편이 마음 돌릴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줘라. 제발 부탁할게. 우리 아빠한테 가방끈 짧고 교양 없다고 무시하셨죠? 저보고는 세상 물정 모른다고도 하셨고요. 그땐 그렇게 잘난 척 하시더니 이제 와서 저희한테 도움 요청하시는 건 스스로도 좀 웃기지 않으세요? 넥타이랑 구두 돌려드릴 테니까 이거 팔아서 잘 해보세요. 우리도 빨대 꽂히는 게 두려워서 더 말 섞고 싶지도 않거든요. 예비 시어머니는 본인이 내뱉었던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니까 별다른 반박도 못했어요. 그저 두 눈을 질끈 감으면서 가슴을 치시더라고요. 예비 신랑과 예비 시아버지는 우리 아빠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고요. 솔직히 예비 신랑과 예비 시아버지가 잘못한 건 없으시니 사과하지 않으셔도 괜찮았는데 아무래도 많이 마음에 걸리셨나 보더라고요. 사돈에게는 진짜 면목이 없습니다. 고생해서 키운 막내따님 시집 보내면서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 인연의 시작이 복잡해져서 죄송할 따름이에요. 그래도 반대하지 않고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이 예상대로만 움직이면 인생이겠나요?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야말로 멋진 사위를 얻게 되어 든든하니까요. 지나간 일은 우리의 책임이 없으니 신경 쓰지 말자고요. 앞으로 우리 아들, 딸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도록 빌어줍시다. 그렇게 저는 예비 신랑과 결혼 준비를 순조롭게 해나가고 있답니다. 결혼식장 예약부터 하나하나 저희 손으로 찾아보고 고르고 있어요. 드레스 투어도 함께 다녔는데요. 예비 신랑은 제가 입는 드레스마다 감탄하더라고요. 솔직히 반응이 너무 드라마틱해서 부끄럽기도 했어요. 우리는 청첩장도 직접 디자인했고 식순도 둘이 머리 맞대고 회의하면서 짰습니다. 저의 제안을 하나하나 존중해주는 예비 신랑 덕분에 신경 쓸 일도 반으로 줄었고요. 이런 작은 준비 하나하나가 쌓여가니까 결혼이라는 게 마냥 이벤트가 아니라 진짜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게 실감 나더군요. 예비 시아버지는 깔끔하게 이혼하셨어요. 집도 일부러 찾아오지 못하도록 이사 가셨고요. 마당에 있는 주택으로 옮기셨는데요. 저랑 우리 아빠도 초대해 주시고 자주 놀러 오라고 하신답니다. 여기 마당에서 바베큐 파티도 할 수 있고 넓어서 활용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 적적하시면 자주 놀러 오시죠. 저도 이제 혼자가 됐기 때문에 말동무가 필요하거든요. 사돈한테 살아온 이야기도 많이 듣고 싶네요. 그렇다면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뭐든 들려드려야죠. 우리 딸이 든든한 사위를 데려온 줄 알았더니 말동무도 만나게 해준 것 같아서 고맙네요. 혼자 있는 게 익숙하지 않으실 때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예비 시아버지와 우리 아빠 사이가 돈독하셔서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이제는 꽃길을 기대하고 싶은 마음도 드네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많은 감정이 오고 가는데요.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에게도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